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푸조 5008입니다. 수입 롱보디 형태의 중형 SUV 시장에서 나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녀석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스타일과 상품성을 한층 다듬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차 어떤 매력과 가치를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푸조 5008 이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제 외관을 한층 파격적으로 다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8과 패밀리룩을 같이 하죠. 앞으로의 푸조 SUV 디자인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우선 이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통일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각 요소와 패널이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램프가 한층 더 날렵해졌고요.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하는 이 주간주행 등도 다른 푸조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길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트 무늬를 넣어서 그런지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푸조 로고도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5008 이 차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배지가 이 보닛 앞쪽 코에 붙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 그릴과 또 아주 자연스러운 디자인 패턴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양 끝에도 독특한 형상의 유광 블랙으로 장식을 덧댔다라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이 아래쪽에는 은은한 은색깔의 장식을 넣었고,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면 플라스틱 범퍼 몰딩을 덧대서 내구성도 챙기고 한층 더 SUV스러운 이미지도 강조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푸조 5008의 핵심은 바로 옆태인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차가 길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8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거대한 풍채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미국산 3열 SUV 같은 모습은 아니고, 적당한 이 중형 SUV 세그먼트에서 롱보디 타입이 보여줄 수 있는 크기를 잘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뒤쪽이 조금 더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3열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3008에 비교해서는 트렁크가 좀 더 수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열 이 뒤쪽 공간도 생각보다 스페이스 공간을 넓게 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베이스 자체가 2800mm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실내에서도 충분히 이점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열 같은 경우도 도어 면적이 정말 큽니다. 확실히 좀 큰 차다 라는 모습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는 생각보다 크롬 도금을 많이 넣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보닛 바로 아래쪽에 아주 얇은 크롬 도금 한 줄을 장식으로 또 포인트로 마련을 해 놓았고, 요 밑에 보이시나요? 아래쪽도 꽤나 두툼한 크롬 도금을 끝까지 길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루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쫙 아주 길게 완전 뒤쪽까지 쫙 떨어지는 이 모든 부분에 크롬 도금을 넣어서 차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맛도 잘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 7인승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렁크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양 끝의 절개 면적도 상당히 넓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뒷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세련된 스타일의 맛을 살린 SUV보다는 한층 더 실용성을 강조한 MPV의 모습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실내 공간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변화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우선 이 테일램프 꽤나 고급스럽게 안쪽 구성을 여러 겹의 LED를 넣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아주 잘 살렸고요.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역시 이 아래쪽에서 스르륵 켜지는 턴 시그널 타입을 탑재를 했습니다.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 가운데 두툼한 유광 블랙 장식도 아주 매력적이고, 푸조 로고와 함께 레터링도 깔끔하게 자리 잡아져 있네요. 그리고 3008과 다르게 이 5008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진짜 요 아래쪽 여기에도 크롬 도금을 입혔고,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 배기구도 크롬 도금을 입혔는데 요거는 막혀있네요. 여기도 막혀있네요. 그냥 장식인 것 같아요. 자, 푸조 부분 변경 5008 실내에 들어왔는데, 솔직히 신형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기존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단점으로 꼽히지 않는 이유가, 기존의 이 푸조 5008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각적인 이 디자인 형태를 크게 틀지 않고 편의 및 안전 부분만 개선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풀 디지털 계기판, 그래픽도 무지하게 신선하고, 그 다음에 선명하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꽤 화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도 너무나 아담하게 되어 있죠. 푸조 차들의 특징인데 위쪽에도 끊겼고 아래쪽에도 끊어져서 굉장히 만듦새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이제는 조금 올드한 모습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뭐 안쪽 그래픽 구성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요즘 차들이 많이 하는 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 연결을 했을 때 뭐 연동성이라든지 조금 더 이 선명한 이 그래픽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이제는 조금 한 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조금 들게 합니다. 이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특히 이 센터 터널의 디자인 형태, 너무나 이쁘고 감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도 정말 손색 없고 완전 최신형 신차를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죠. 이렇게 토글 방식, 약간 피아노 건반 느낌도 나고요. 이런 방식의 버튼들을 비롯해서 이 아래쪽에도 이 별도의 열선 시트나 공조장치 버튼, 이런 다이얼 조작 버튼의 감각 느낌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부분도 정말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푸조 계열의 차들을 타면서 항상 제가 칭찬하는 부분, 바로 이 소재 활용 방법입니다. 5008 역시 이 소재 매칭이 정말 탁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은색 장식으로 테두리를 표현을 해서 라인별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패널과 패널이 떠있는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형태에서는 스웨이드로 가운데를 이어서 따뜻한 느낌도 잘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어 패널 역시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감각이나 모습이 전혀 저렴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이 차급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아주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드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란 색깔 무드등이 안쪽으로 간접 조명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꽤나 아주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GT 트림의 경우 시트 알칸타라와 가죽의 적절한 매칭, 그리고 이런 스티치 패턴들도 진짜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주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도어 패널 안쪽에 컵홀더 개념이죠. 여러가지 물건을 툭툭 수납할 수 있는 것도 다 부직포로 마련을 해 놓아서 이 달그락달그락거리는 플라스틱 소리가 최대한 안 들리게끔 했거든요. 이런 디테일 정말 라이벌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이 PSA, 특히 푸조 5008만의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푸조 5008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솔직히 수입 롱보디 타입의 중형 SUV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1열에서의 만족감도 뭐 중요하지만 특히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태우고 함께 이동을 할 수 있는 이 2열 공간도 무척이나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푸조 5008 역시 1열 못지않게 2열에서도 꽤나 좋은 만족감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 거주 공간 자체가 넓은 건 뭐 당연하고요. 특히 바닥면 좀 보세요. 와, 너무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한 차가 있었나? 아무튼 정말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탑승자도 충분히 여유롭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어 크기를 보세요. 엄청 큽니다. 정말 이 끝까지 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유리창도 크고요. 그 다음에 햇빛 가리개 수동식으로 지원을 하죠. 이외에 가운데는 2열 전용 송풍구와 함께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해요. 심지어 바람 너무 잘 나와. 요런 부분도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USB 타입도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뒤쪽에는 이 원터치 자석으로 되어 있는 간이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뭐 음식을 먹거나 간단히 물건을 놓기에도 아주 유용할 것 같고, 확실히 차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 보통의 차들에서 있을 법한 가운데 컵홀더는 따로 없습니다. 온전한 탑승객을 위한 시트로 마련이 되어져 있죠. 대신 이 옆에 도어 포켓이 꽤나 깊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뭐 페트병이라든지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 역할 잘 해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는 1대1대1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MPV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 가운데 시트만 폴딩을 해서
짐을 뭐 여유롭게 싣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또 나름의 풀플랫도 제공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트렁크 설명할 때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5008이 다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일단 2열에 열선 시트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1열에는 있죠. 그런데 1열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없어요. 약간 요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몇몇 기능의 부재는 분명히 조금 단점으로 치부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푸조 5008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의 사이즈, 세그먼트를 감안하면 뭐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또 이제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름 3열 SUV입니다. 7인승이에요, 7인승. 그래서 어떻게 3열이 있냐? 바로 여기 덮개를 열면 시트가 하나 포개져 있죠. 그래서 이 검정색을 레버를 쫙 당기면 시트가 열립니다. 이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열 시트가 완성은 돼요. 완성은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 앞에가 거의 앉을 수가, 2열을 조금 더 당기면 뭐 공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거대한 이 3열 대형 SUV에서 기대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급할 때 뭐 유아라든지 뭐 아이들이 잠깐 단거리 이동할 때 쓰는 걸 추천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냥 이 빨간색 이 레버를 잡아 당겨서 접으세요.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접고 피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고 깔끔하게 덮어 놓읍시다. 우리 그냥 이렇게 좀 더 넉넉한 트렁크로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3열을 위한 안전벨트인데 자석으로 돼 있네. 이걸 센스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밴드도 이건 트렁크를 위한 세로 짐을 넣을 때 필요한 밴드인가 봐요. 그래서 트렁크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2열까지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2열까지 접었을 때 이 트렁크 공간은 무척이나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뭐 완벽한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플랫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이 선루프 양 옆에도 무드등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요런 뭐 감성을 자극할 만한 포인트, 차박을 하기에도 저는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트렁크 공간은 2100리터가 넘게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상당히 잘 뺐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조수석 같은 부분도 완전히 앞으로 접히기 때문에 긴 짐을 넣기에도 유용할 것 같고요. 5008이 갖고 있는 2열 그리고 트렁크의 활용도는 아주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3열은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조 5008 부분 변경 신형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1.5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30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치라든지 뭐 배기량, 조금 이 거대한 차를 이끌기에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동을 켜고 가스 페달을 밟을 때 이렇게 전개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경쾌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살짝살짝 페달에 터치를 하는 순간에도 속도계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잘 보여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로틀을 열고 가속을 전개해 나갈 때 좀 답답하거나 아니면 좀 묵직하게 속도를 올리지 않을까 라는 편견은 좀 버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만큼 좀 경쾌하게 차가 시원스럽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100km가 넘어가는 고속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좀 한계를 드러내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게 확실히 좀 더디긴 하거든요. 근데 이를 제외한 지금과 같이 뭐 일상적인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꾸준히 올릴 때는 전혀 답답하거나 불편한 구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5008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디젤차를 잘 만드는 푸조답게 이 파워트레인의 세팅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엔진도 엔진이지만 저는 이 8단 자동 변속기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뭐 날카롭거나 즉각적으로 변속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정직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둥지둥 되거나 단수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서 버벅거림 현상도 거의 없고요. 그냥 1500cc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잘 끄집어내서 능력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매끄럽고 한결 자연스럽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더욱이 이 차는 꽤나 긴 휠베이스라든지 커다란 덩치를 갖고 이 롱보디 타입의 중형 SUV잖아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운전하기 버겁거나 아니면 좀 이 덩치가 있어서 좀 여성분들 아니면 뭐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고속에서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큰 SUV들보다는 운전하는 게 좀 쉽습니다. 예. 여기에는 저는 이 시야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차는 SUV고 그 결과 시트 포지션도 높긴 하지만 뭐 보닛이 막 직각으로 끝도 안 보이게 펼쳐져서 꺾인다거나 양 옆에 폭이 어마어마해서 막 운전을 하기가 살짝 버겁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일반 세단처럼 꽤나 여유로운 개방감 그리고 시야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고도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끝을 보는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결 운전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도움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 핸들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푸조의 핸들링 좋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또 듣고 접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뭐 고속에서 코너에서 핸들링이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도 꽤나 여유롭고 유연한 이 핸들링 덕분에 이 조타를 할 때 부담감이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넓은 이 다양한 부분에서의 시야, 여기에 핸들링까지 더해져서 그 다음에 매끄러운 가속 반응까지 같이 모두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3열의 중형 SUV를 끄는데 전혀 부담 없이 다가온다. 누구나 쉽게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푸조 5008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이거 빼놓으면 섭하죠.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이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이 푸조만의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큰 활약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꽤 좋아요. 진짜 상당히 괜찮고, 여러가지 뭐 잔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흡수력도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프랑스차, 거친 프랑스 돌길을 다니면서 수없이 노하우를 터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노면 대처 능력에서 좋은 충격 흡수, 그 다음에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탔을 때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도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부분, 5008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8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 차 아쉬운 부분도 속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동 능력, 좋게 말하면 잘 선다 라고 그냥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아쉽게 또 설명을 하자면 너무 예민해요. 살짝만 밟아도 확확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차로 길들여지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살짝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런 페이드라든지 반응은 뭐 나쁘지 않은데,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급출발했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또 잡아야 하는 다양한 이 도심 속에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감각은 꽤나 많이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 뭐 솔직히 아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뭐 숙명과도 같은 건데요. 바로 이 보닛 앞쪽에 있는 이 디젤 엔진의 소리와 뭐 살짝의 떨림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진동은 좀 많이 잡긴 했어요. 근데 이 소리, 특히 발진 가속 시 꽤나 거칠게 들려오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금 더 고RPM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는 여지없이 이 디젤차 특유의 이 소리가 실내로 전달이 되거든요. 꽤나 거칠게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흡차음제를 보강을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많이 강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품목인데요. 특히 이 반자율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기능들이 대거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차간거리 차선 이탈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주행 중에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늘 푸조차를 타면서 하는 얘기지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 앞쪽에 보기 쉽게 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늘 말을 하죠. 일단은 좀 손에 익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눌러서 계기판을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은 완벽히 맞춰 놓은 상황이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가장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지 잠깐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차가 갖고 있는 뭐 거리 계산이라든지 워낙 이제 운전자가 설정해 놓은 속도,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능력은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잡고 있으면 뭐 뜨라고 표현도 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좋다 하는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팍팍 꺾이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뭐 조작 방법이 조금 다소 불편하고 잘 안 보일 수는 있어도 한번 세팅을 맞춰 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추가된 기능을 꽤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조 부분 변경 신형 5008 4천만원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700에서 4,900만원 사이인데요. 확실히 아무래도 차급 그리고 크기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푸조 라인업 중에서도 좀 다소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몇백 할인을 해서 4천만원 초중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총평을 해보자면 5008 일단은 MPV 같은 느낌을 내는 SUV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과 장점, 여기에 MPV의 활용성까지 더해진 약간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차가 나타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2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 플랫을 했을 때 그 모습, 전반적으로 이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아주 좋은 공간 패키징을 갖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 가지 옵션이 부족한 거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특히 뭐 열선 뒷좌석 시트라든지 아니면 앞좌석 통풍 시트, 뭐 열선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옵션이긴 한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갖춘 모습이고, 특히 디자인 형태나 이런 소재의 적절한 믹스 매치가 확실히 차급을 넘어선 약간 세련미와 고급감을 잘 챙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경우 역시 디젤 장인 푸조답게 이 1.5리터 엔진과 8단 미션의 조합이 꽤나 마음에 들었고 매끄럽게 잘 나간다. 숫자로만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크기와 다양한 조건을 감안했을 때 제 역할을 한 200% 이상 끄집어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젤 SUV를 선택하는 소비자분들께서 경제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5008 역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합 기준 14.9km를 기록을 하는데 실제 트랙 컴퓨터상 연비는 뭐 한 17km도 거뜬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기존과 비교해서도 효율이 더 올랐고요. 그만큼 이 큰 차를 이끌고 장거리 주행을 다닐 때도 확실히 기름값,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500cc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제성 그리고 활용성을 잘 갖춘 다양한 부분에서 평균점을 잘 맞추면서도 아주 이상적인 롱보디 타입의 중형 SUV 역할을 잘 소화해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라이벌이 아직은 없어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내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5008이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봐서는 바짝 이 홍보 마케팅을 땡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SUV와 MPV의 우월한 유전자만 쏙쏙 뽑아서 만든 만능 패밀리카 푸조 5008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꽤나 만족스러웠던 차고, 제가 아이를 둔 가장이라면 한 번쯤은 이 차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웠던 차로 기억이 됩니다. 푸조 5008 상당히 인상 깊었던 차이고 그만큼 또 매력이 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